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공중발사 핵미사일, 핵순항미사일이죠. 끝판왕격인 이런 미사일을 만들어서 시험 테스트 벌써 9번 성공했고 이제 뭐 다 됐다라는 건데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핵미사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건지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 KF-21 여기에 인도네시아가 들어와서 지금 뭐 얼마나 저희들을 스트레스 받게 하고 있습니까? 자, 이런 인도네시아가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KFX 관련 대책회의를 했는데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합니다. 정말 갑자기 호흡이 가빠질 듯한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자,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이 E-8C 조인트 스타즈 결국 퇴역을 합니다. E-11A가 임무 승계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크로아티아가 주문 28개월 만에 라팔 F-3R 전투기 초도분을 인수했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나라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인 고성능 지상정찰 및 전장 통제기 E-8C 조인트 스타즈가 30여 년간의 운영을 마치고 퇴역한다는 소식입니다. 미 공군이 지난 9월 21일 독일에서의 마지막 임무 비행을 끝으로 남은 2대의 조인트 스타즈에 대한 퇴역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호주가 47대를 도입한 MRH-90 다목적 헬기의 전량 퇴역 일정을 앞당긴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7월 28일 추락사고 이후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헬기라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호주는 MRH-90의 대체품인 UH-60M 초도 물량이 이미 인수되었으며 이에 따라 최소 15개월 일찍 MRH-90의 퇴역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의 전투기 탑재용 순항미사일 KH-59가 공장 피습으로 생산 중단 사태에 처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스몰렌스크 일대에 떨어진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생산 라인에 큰 손상이 입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부디 그 복구공사 일정이 최대한 지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러시아가 출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녹슨 박격 포탄을 일선에 배치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선 부대에서는 포탄의 녹을 벗겨내는 작업을 감자 깎는 작업에 비유하며 영상을 촬영해 SNS에 게재하고 있는데요. 녹을 벗기더라도 저 포탄이 과연 발사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비판과 조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가 지난 2021년 11월 라팔 F-3R 전투기 12대 도입 계약을 체결한 지 28개월 만에 전투기 초도 물량이 인수되었습니다. 프랑스 공군용으로 생산된 사실상의 신품을 중고 구매한 크로아티아는 10월 2일 초도분 인수를 시작으로 오는 2025년까지 12대를 단계적으로 인수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 이 8 마지막 비행기인데요. 조인트 스타즈죠. 30여 대를 미군이 운영했는데 이제 30년 쓰고 퇴역한다. 그런데 미군이 30년만 쓰고 퇴역하는 게 조금 이상하죠. 근데 왜 이렇게 30년만 쓰고 퇴역하냐? 이게 이제 조인트 스타즈가 등장할 시기에는 뭔가 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제한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조인트 스타즈가 한번 쫙 스캔하고 그리고는 이제 이거 먼저 때리자 해서 이제 지시하고 통제하고 그래서 전장 지휘기죠.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각각의 센서들이 너무 많아요. 조그만 드론도 있고 뭐 온갖 센서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센서가 없는 어떤 기동부대, 보병부대들이 전방에 진출해 있고 이 조인트 스타즈가 쫙 스캔해서 센서 역할을 하면서 지시를 해주는 이런 이제 시대가 아니다. 센서가 각각에 많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취합해서 데이터 링크를 잘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대체품인 E11이 전장 지휘기가 아니고 통제기가 아니고 통신 중계기예요. 이제는 이름이. 그래서 이런 수많은 센서들을 잘 연결해서 서로 간에 데이터 링크를 나눠주면 된다라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판단에 30년만 쓰고 퇴역을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처럼 저런 센서가 많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조인트 스타즈 필요합니다. 미국이 안 한다고 우리도 안 해. 이거는 미국처럼 센서를 아주 다양하게 갖추고 놓은 이후에 하는 소리입니다.
자, 기가 막힌데요. 이 헬기가 등장했을 때 밀리터리 마니아들이 참 좋아했었어요. 잘생겼죠. 그래서 일단 잘생기면 호감이니까 좋아했습니다. 이 NH-90, 그래서 농협으로도 불리기도 했는데, 자, 이게 블랙호크, UH-60 블랙호크를 잡기 위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탁 등장했을 때는 참 인기가 좋았는데, 호주가 이걸 써보니까 도저히 못 쓸 헬기다. 2006년도에 초도 계약을 했고 발주를 했는데 무려 7년 만인 2013년도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그것도 천천히 해서 겨우 47대를 2019년도에 납품 완료했어요. 그런데 써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후속 군수 지원 안 돼. 신뢰성 떨어져 해서 아까 동영상 보셨지만 그 동영상에는 굉장히 멋지게 막 날아다니고 하죠. 그게 공격 헬기 타이거. 그것도 다 퇴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에서 만든 이 타이거 공격 헬기, 그리고 이 NH-90 이 헬기를 조기 퇴역하자. 결정적으로 2025년부터 퇴역하기로 했는데 지난 탈린스만 세이버 훈련을 할 때 7월 달이죠. 추락사고 나서 4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저히 이건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다 해서 조기 퇴역하는데, 이야, 완전히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2013년에서 19년, 그러니까 제일 오래된 것도 10년, 그리고 제일 늦게 들어온 건 4년밖에 안 된 이 헬기를 퇴역한다. UH-60 블랙호크를 잡기 위해서 만든 헬기인데 결국 조기 퇴역하고 블랙호크를 사는 호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제목이 정말 다시 봐야 된다라는 걸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미사일 공장을 때려버렸죠. 스몰란스크. 그런데 거기에 이 미사일을 생산하는 공장이었다고 합니다. KH-59M. 사거리가 110에서 280km 날아가는 공중발사 미사일이죠.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이게 생산 시설이 타격을 입어서 고칠 때까지, 복구할 때까지 상당 기간 동안 이 KH-59M 공대지 미사일, 제법 장거리죠. 이 공대지 미사일 생산을 못하게 됐다라는 기쁜 소식인데, 생산 시설 복구도 좀 더 많이 지연되기를 바랍니다. 와, 참 기가 차죠. 이게 보급된 박격 포탄이랍니다. 그래서 박격 포탄을 이런 식으로 이제 기름에 집어넣고 녹을 제거하고 있죠. 이걸 감자 깎기라고 비아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녹을 또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거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껍데기에 있는 녹을 제거한다고 해서 내부에 있는 이 화약은, 폭약은 제대로 되어 있겠습니까? 껍데기가 이 정도 되면 내부에 있는 폭약은 완전히 떡져 있겠죠. 그래서 잘 발사가 안 될 수 있을 확률이 높고, 그리고 발사가 되더라도 제대로 안 날아가고, 또 제대로 날아가더라도 안 터질 확률이 높죠. 이런 걸 주고 있으니 러시아군이 제대로 싸울 리가 있냐라는 거죠. 자, 21년에 계약을 했는데 이 정도면 꽤 빠른 시간에 보급이 됐죠. 그런데 이 크로아티아의 라팔 12대는 중고 구비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군이 사용하는 새것 같은 중고, 도입된 지 1년에서 3년밖에 안 된 이 거의 신품에 가까운 라팔을 크로아티아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당시 프로그램 코스트로 한 1억 1천만 달러 정도의 라팔 치고는 싼 가격에 들어간 거죠. 그랬는데, 아니 그럼 중고면 우리 한국처럼 아주 빨리 줘야지 왜 또 28개월이냐. 이게 이제 크로아티아가 과거 동구권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가지 교육훈련, 그리고 주둔 시설, 이런 거 인프라 갖춰야 되죠. 그 하는 시간이 이 정도 걸렸고, 그리고는 프랑스의 무기 거래 치고는 아주 빠른 속도로 되는데 12대를 다 중고를 해요. 그래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는데, 아니 공군에 있으면 빨리 주면 되지 왜 그걸 또 오래 걸리냐. 이게 또 만들어서 공군에 갖다 주고, 프랑스 공군에 갖다 주고, 그 프랑스 공군이 쓰는 걸 또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프랑스 공군도 갑자기 12대 빼서 크로아티아 줘. 그러면 프랑스 공군 전력이 확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를 해서, 이 군에서 반대를 해서 만들어서 갖다 주면 빼주고, 갖다 주면 빼주고, 이런 식으로 됐다라는 겁니다. 자, 크로아티아가 이 정도 되면 인근에 있는 세르비아나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강력한 공군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국이 현존하는 그 어떤 무기로도 대응할 수 없는 차세대 공중발사 핵미사일을 거의 완성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시제품이 등장해 여러 번의 비행시험을 마친 상태여서 B-52J 폭격기의 배치 일정에 맞춰
실전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지난해 차세대 장거리 스탠드오프 미사일, 약칭 LRSO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최소 9회 이상 실시했으며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초기 작전 능력 선언 일정이 조율되고 있다고 미 공군이 현지 시각 10월 2일 밝혔습니다. 현재 레이시온 주도로 개발되고 있는 LRSO는 이미 AGM-181이라는 제식명을 부여받고 시제품이 출고된 상태인데요. 지난해 3월 중요 설계 검토 CDR을 통과하고 올해 상반기에 여러 차례 시험 발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AGM-86B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 중인 LRSO는 사거리 최소 250km 이상의 스텔스 미사일인데요. 높은 수준의 스텔스 설계와 항전자전 기능이 적용되었고 전파 방사를 최소화해 적의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이 미사일에는 기존의 W-80 핵탄두를 개량한 W-80 모드4 핵탄두가 탑재됐는데요. 미국은 이 신형 핵탄두의 위력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B-61과 마찬가지로 폭발력 조정이 가능한 다목적 핵탄두로 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미사일은 현재 배치되고 있는 제즘 XR과 유사한 체적과 무게를 갖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탑재 플랫폼으로는 B-52J와 B-2A 폭격기가 선정돼 체계 통합 작업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B-52J는 내부와 외부 무장창에 20발, B-2A는 내부 무장창에 16발의 LRSO가 탑재될 예정인데요. B-52H가 LRSO 운용 능력을 획득하게 되는 2025년 이후가 되면 미 공군의 장거리 핵공격 능력은 비약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LRSO 드디어 AGM-86B를 썼던 공중발사 핵 투발 수단을 또 업그레이드를 해요. 이 AGM-86 이게 이제 현대전하고 안 맞다. 일단 탐지가 되고 그리고 스텔스가 아니기 때문에 탐지되고 그리고 속도가 수단미사일이니까 늦죠. 극초음속이 아니니까 그러면 요격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또 요즘은 이 저위력 핵무기가 필요한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실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위력이라 해야지 핵 500킬로톤, 1메가톤 어떻게 쓰냐? 그래서 1킬로톤 이래서 딱 정말 죽이고 싶은 대상, 파괴하고 싶은 대상만 제거하고 그 부수 피해는 최소화하는 이런 핵무기를 개발을 하는 게 지금 핵선진국들의 대세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만드는 AGM-181 같은 경우는 그 B-61-12처럼 폭발력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1킬로톤에서 몇백 킬로톤까지 조절하는 거죠. 임무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250km 날아가고 스텔스에다가 그리고 전파 방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적의 레이더 또는 적의 전자전에 잘 걸리지 않고 그리고 적이 전자전을 걸어오더라도 그것을 다시 카운터 전자전 할 수 있는 그런 항전자전 능력도 뛰어나고 해서 이 안전하게 끝까지 목표물로 진입해서 타격할 수 있다라는 이런 핵미사일을 지금 B-52H 폭격기를 업그레이드하죠. J 사양으로 여기에 이제 집어넣는다. B-2에도 집어넣는다. 물론 B-21에도 집어넣는 겁니다. 자, 기대됩니다. 자, 두 번째, 완전히 열받는 상황입니다.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KFX 분담금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 10월 2일 자카르타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고위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를 주재한 인도네시아 대통령 비서실장의 입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속내가 무엇인지 드디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현재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문제는 제트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의 협력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것이며 현재 이 사안에는 지적재산권과 계약, 판권 등 세 가지 핵심 문제가 걸려 있다고 물도코 인도네시아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월 2일 밝혔습니다. 물도코 실장은 10월 2일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 국방부와 재무부, 외교부, 국가개발계획청 등 관련 부서 고위 관료들을 모아놓고 인도네시아가 현재 한국과 심각한 정치적 갈등에 빠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이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정치적 갈등을 불러왔고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양국 간 협력이 지속되려면 재협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은 우리의 인적 자원 개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이번 사업 참여를 통해 국내 엔지니어들이 더욱 앞선 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인도네시아 측 사업 참여는 기술 습득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처음에 이 계획에 열광했지만 다시 회의적으로 바뀌었고 다시 열광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 우리의 재정이 한정적이며 우리가 우선적으로 돈을 써야 하는 곳은 여기가 아니다 라며 분담금 문제는 재무부에서 내린 결정이었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한국과 재협상을 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비율 하향 조정, 기술 이전 항목 확대는 물론 주요 기술에 대한 판권과 지적재산권까지 요구했던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한국이 피땀 흘려 개발한 전투기 기술을 날로 먹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KF-21과 겹치는 4.5세대급 전투기를 대량으로 구매하며 사실상 KF-21 구매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는데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술과 판권 절취 의도를 드러낸 인도네시아, 이제 프로그램에서 퇴출시켜야 하겠습니다. 야, 정말 기가 찹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고위 장관급, 관련 장관급 회의가 열렸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장이에요. 육군 참모총장 출신이라고 합니다. 아주 실세인 거죠. 이 사람이 모두 발언을 통해서 그들의 의도를 명확히 밝혔어요. 뭐라고 했냐? 우리의 인적 자원 개발에 도움이 되는 것. 그러니까 군 전력 강화, 공군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 뭐 이게 아니고 인적 자원 개발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 KFX 사업이 어떻게 이 전투기 개발 사업인데 인적 자원 개발에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까? 공군 전력, 국방 전력에 도움이 되는 사업.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말은 인도네시아는 KFX를 계획대로 50대 생산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 말을 하면서 재협상해야 한다. 아니 재협상했지요. 2017년 하계 휴가를 가했던 진해에 하계 휴가를 가했던 그 대통령을 직접 인도네시아 장관들이 찾아와서 재협상하자고 했고 우리 대통령이 재협상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재협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재협상 내용은 지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회의원들이 뭐 하는지 국정감사할 때 이런 거 좀 야 그 재협상 안 그 깔아 안 하는지 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협상 안에 우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끌려다니는가 독소 조항이 있을 수 있다. 우리 밝혀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퇴출을 했을 때 그 귀책 사유가 자기네들이 돈을 안 주고 계약을 이행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책 사유가 대한민국에 있는 이런 재협상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혹이 들지 않습니까? 이거 밝혀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귀책 사유가 없다면 당장 쫓아내야 되죠. 당장. 그래서 여기는 지금 기술 내놔라, 지적재산권 내놔라, 판권 내놔라, 그리고 기술 더 내놔라. 그리고는 그마저도 또 재협상한다라는 말은 뭐냐? 분담금 낮추고 그리고 현찰 안 주고 현물로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기간도 더 길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받아야 할 기술 어떤 그 수준 이런 것도 더 수준을 높이고 이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우리가 여기 이렇게 끌려다녀야 됩니까? 당연히 이들은 퇴출시켜야 되고 뭐 UAE, 뭐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이런 나라가 들어오면 좋지만 안 들어와도 아니 대한민국이 1조 7천억 없어서 망하는 나라입니까? 이건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그 2017년 이후에 재협상했던 그 재협상안 반드시 밝혀내어서 우리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시켜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